생성 AI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진로 고민들은 진로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예, 그리고 우리는 진로 전공을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보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년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바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어떻게 기르나, 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물론 이게 저의 어떤 주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나름 검증을 했던 한 10여 년간 이제 검증을 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에 있으면서도 국내 웬만한 진짜 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 고객사 중에 뭐 대부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뭐 삼성전자나 LG, 그다음에 금융권, SBS랑 통신사, 그러니까 방송사들 3년 MS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가 2015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면 그때 10년 전이에요. 네.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줄 모르셨죠, 그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지금은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생성형 AI 시대 비전 준비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바이오 시대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나게 되면 농업 혁명의 시대, 예, 어그테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어그리컬처 테크놀로지, 어그테크 시대가 또 열려요. 그 바이오하고 테크놀로지가 연결이 되고, 지금 생성형 AI가 인간의 그 DNA 분석뿐만 아니라 질병에 최적화된 백신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신소재 만드는 데도 AI를 사용을 하면 뭐 한 3년 걸려야 되는 연구들을 한 달 만에 줄이고, 이 속도는 점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빅테크라고 보통 얘기죠. 큰 기술 기업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플, 예,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투자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얼마 정도 투자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를 MS가 제일 빨리 다른 기업들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에 챗GPT한테 1조를 투자해줘요. 그리고 추가 한 12조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분을 49%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오픈 AI는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MS 자회사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오피스 제품들 있죠.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거 다 이제 생성형 AI 기능이 다 되죠. 파워포인트 가지고 문장 만들고 다 이제 됩니다. 써보셨나요 혹시? 파워포인트에 AI 기능 써보셨다? 없으세요? 아, 그럼 또 보여드려야지 이제. 제가 왜 나무라고 부탁드렸는지 아시겠죠?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벌써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고, 코파일럿 같은 기능들이나 챗GPT 써보셔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거고, 익숙하실 거라고 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요게 생겼어요. 요게 바로 코파일럿 기능이에요. 요걸 클릭을 하고, 네, 여기에서 영어로 제가 썼습니다. What is generative AI? 한국어 돼요. 오늘 다들 영어 수준들이 높으셔서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어 됩니다. 이렇게 챗GPT처럼 써주죠. 이제 워드에서도 챗GPT처럼 다 써줍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아웃룩 아시죠? 이메일 쓰는 아웃룩 요즘 실시간으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룩에 이메일이 한 10,000개 이상 쌓여 있는데 항상 아웃룩을 이메일을 쓸 때 답답한 게 뭐냐면 한 1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궁금해. 그죠? 그런데 이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하고 내가 했던 그 고객사랑 얘기했던 이메일 서머리를 해줘. 그러면 얘가 1년치 이메일을 싹 정리를 해줘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답변 안 한 이메일들 다 찾아줘. 쫙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워드를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AAA 해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임시로 저장을 하고 저장한 파일에 링크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복사하면 복사가 됐고, 앞서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파워포인트 썼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에서 새 파일을 열어서 파워포인트에서 코파일럿이 있어요. 이렇게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여기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줘 하고 클릭을 하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빵 치면 이제 PPT 만들어 줍니다. 이제 숙제 끝났죠? 보고서 끝났죠? 설교문 끝났죠? 그죠? 네, 이제 PPT 얘가 이제 내용 분석을 하고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편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요거 돈 되는 동안에 아까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설교여서 이런 동영상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이스피싱 얘기했죠, 그죠?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목포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좀 쉬었거든요. 소리가 제가 빼볼게요.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제가 사운드를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죠. 근데 지금 요거 어떻게 했냐면 제 목소리 30초 녹음한 거 한 3개 정도 하고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좀 더 많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진짜 제 목소리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해본 거거든요. 금방 되죠, 이렇게. 이게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되고 중국어로도 돼요. 제 목소리 가지고, 제 톤으로. 자, 파워포인트는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이제 생성형 AI 강의할게요. 이게 가능해진 시대죠, 그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디자이너 띄워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죠?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생성형 AI를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앞서 제가 그 창조적 리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창조적 리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많아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신앙이고 우리가 그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건 이제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죠. 그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뭔지. 그러면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 인생에 아직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이 없다면, 사명 선언문이 없다면 꼭 만드셔야 된다. 특히 학생들 이번 방학 때 사명 선언문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 제가 산티아고 아까 갔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산티아고 그 프랑스 스페인 국경에서 한 800km를 걸어요. 보통 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하루 한 25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갈 때 딱 하나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어떤 목표였냐? 앞으로 투마일스라는 회사를 만들 건데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예,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800km 걸으면서 한 달 동안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자. 휴대폰 안 쓰고. 다른 거 진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코어 밸류라고 얘기하죠. 핵심 가치. 그걸 만들자.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그 8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불러주시면 강의해 드릴게요.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tomiles.co.kr 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8가지 코어 밸류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you matters.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죠.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 번째가 extreme smartness예요. 극한의 스마트함. 이제 우리 시대는 극한의 스마트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열심히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새벽이라. 자, 앞서 제가 뭐 많은 기업들 얘기도 잠깐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번 볼게요.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학생들 시작. 네, MS의 사명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empower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이에요. 근데 MS 창업자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MS를 창업했을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모든 가정에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 놓는 거.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근데 이미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미 완수했죠. 집에 PC 한 대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MS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바꿉니다. 이게 금방 보여드린 게 바꾼 미션 스테이트먼트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MS는 뭘 해요? 윈도우 만들고, 뭐 아까 보여드린 오피스 만들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로고가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S가 빌 게이츠가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떠났죠. 그래서 빌 앤 멜린다 재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헤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MS를 떠나고 나서 MS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차분하죠. 안 바뀝니다.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이미 변화도 없고 새로운 혁신도 없고. 그러다가 선수 교체,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등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의 사명을 바꿔요. 야, 우리 회사 이제 PC 다 깔았잖아. 집마다 다 팔았잖아. 그러면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바꿔야지. 바꿉니다, 이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그리고 나서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제가 저 딱 점 찍혀져 있는 저때 MS에 입사를 했어요. 저때 주식가가 얼마였냐면 39불에 제가 스탁옵션을 받았어요. 38불 정도에. 퇴사할 때 80불에서 2배가 됐어요. 100% 수익이잖아요. 좋아서 주식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MS가 주가가 지금 400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뒤로 10배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만 바꾸면, 목표가 분명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목표가 없어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뭘로 설정해 두셨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KPI, 보통 회사 가면 성과 지표라고 보통 얘기하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로 내 인생을 평가받을 건가?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나의 영향권에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게 KPI가 될 건데,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나만의 개인 신앙 고백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목표가 없으면 인생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하고 왔니?라고 물었을 때 수고하고 예, 수고한 종이라고 칭찬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갔는데 하나님 저 열심히 주식 투자도 했고요, 열심히 애들 키웠고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열심히 예, 직장생활 했어요. 그래서 너 뭐 했는데? 라고 다시 물으시면 예, 그래서 너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애플은 한번 볼까요? To bring the best user experience to its customers through innovative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 이게 애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애플은 하드웨어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서비스 만들어요. 왜? 고객에게 최고의 베스트 유저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 만들었고 하드웨어 만들었죠. 그리고 맥OS, i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만들었죠. 그리고 애플 케어라고 하는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미션이 명확하니까 제품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세계 인류 기업으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자,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야후 미션 스테이트먼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읽어보지는 마시고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싶은 기업인지 딱 한눈에 들어오세요. 네? 이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이메일. 아싸, 이메일. 읽었다. 엔터테인먼트 보인다. 이 엔터테인먼트, 뉴스, 그죠? 스포츠 이런 글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야후가 스포츠 회사인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지 뉴스 회사인지 이메일 회사인지 잘 모르겠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직원조차 저도 야후에 있으면서 회사의 미션이 뭔지 몰랐어요. 알고는 있지만 뭘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잘 몰랐어요. 야후가 그 제리 양이 창업을 하고 테리 지멜이라고 하는 그 CEO가 그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는 기업 아세요? 영화사. WB 영화 볼 때 항상 이렇게 로고 뜨는데 WB 워너브라더스 부회장을 모셔와요. 그래서 야후가 사명에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가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근데 검색도 해야 되죠. 포털 서비스도 해야 되죠. 미디어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의 문을 연 야후였지만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죠. 예, 물론 야후 포털은 살아있긴 한데 이미 인수됐어요. 버라이전이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없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학생들 있나요? 자기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나요? 스마일. 있으세요? 아직 세팅 중, 그죠? 예, 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 세대한테 진짜 과감히 도전하고 싶은 거, 특히 저는 혹시 주부로 계신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제 AI 공부하세요. 자식 다 키우셨으니까 이제 AI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꿈 많았던 학창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있죠. 글 쓰고 싶은 거 이제 AI가 이제 말만 하면 글 써줍니다. 말만 하면 그림 그려줘요.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나이를 이제 인터넷 시대 메타버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도 없다. 이제 앞으로 아바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예쁜 아바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바타로 내 음성이 아닌 아바타 음성 20대로 맞춰갖고 살아가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부캐를 하나 만드시는 거, 선한 역량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부캐를 하나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Simple is the best예요. 예, 너무 복잡하게 인생 설계하지 마시고 단순한 명료한 하나의 문장으로.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아까 계속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 메시지 한 문장으로 하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딱 두 개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심플한 거야. 영어로 해놔가지고 이건 아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또 많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 챗GPT 잘 사용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해드릴까요? 아, 이런 거에 반응하는구나. 네, 챗GPT 잘 쓰는 거는 딱 이 세 가지. 역할 지정. 너는 누구야? 네. AI는 자기 스스로를 역할을 지정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개발자예요. 너는 프로그램 언어야라고 그냥 언어 그 자체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프로그램 짜려고 하는데 도와줘라고 하면 되게 잘 짜줍니다. 롤 지정을 안 한 거하고 역할 지정 안 하고 한 것과 하고 한 거의 품질이 달라져요. 챗GPT 쓸 때. 예.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뭐 어떤 보고서 쓰려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 써줘 하는 것보다는 내가 환경 분야에서 30년 일한 사람인데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보고서를 쓸 건데 너가 도와줘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요. 예.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30년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10년 그 신입 직원이랑 30년 차가 쓰는 용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물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챗GPT 결과에. 예.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겠죠. 블로그로 써줘, 뭐 대화 형태로 써줘, 시로 써줘. 예. 내가 원하는 형태를 지정하는 게 되게 작업 지시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 지시할 때 또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 것,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 혼자 상상해서 답변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예, 몇 가지를 명시를 주시면 작업 지시를 하시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과물의 형태를 내가 지정할 수 있죠. 뭐 표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마크다운 이렇게 점 딱딱딱 찍어서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보면 너는 이제 30년 경력의 대학교 교수인데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줘.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 해줘 하면 해주죠. 그죠?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내가 이걸 결과물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형태로 나왔는데 이걸 테이블 형태로 다시 써줘 하면 바꿔주죠. 그죠? 이거 아마 챗GPT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챗GPT를 쓸 때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예.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같은 거 올려놓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써줘 하면 보고서를 써줘요. 예. 우리 교회 재정 보고 파일 엑셀로 업로드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파일을 2개를 올려놓고 그걸 비교해서 분석을 해줘. 작년 대비 선교비가 늘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리포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출이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네가 한번 추측해 갖고 써줘 하면 써줍니다. 예.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면 굉장히 달라지죠.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리포트 쓸 일이 많잖아요. 그죠? PDF 업로드하고 이걸 가지고 대학교 수준으로 논문으로 다시 써줘라 하면 다시 써줘요. 예.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해상도 변환 같은 것들, 뭐 이건 제가 비틀즈 한번 해봤는데 픽셀이 보이죠, 왼쪽은. 근데 이걸 고해상도로 바꿔줘라 하면은 오른쪽처럼 챗GPT가 유료 버전을 해줍니다. 예. 이미지도 되고, 그리고 뭐 숙박지 같은 거 찾을 때 익스피디아라는 여행 사이트 있어요. 얘를 통해 가지고 숙박지 추천해줘 하면은 뭐 내가 300만 원 예산으로 프랑스 5박 6일 여행 가려고 하는데 숙박 시설 알려줘. 그리고 링크까지 줘. 링크 달라는 얘기 잘 안 해보셨죠? 챗GPT한테 숙박지 링크를 줘 하면 링크 줘요. 안 믿으시는데
프랑스로 할게. 프랑스로 할게. 파리. 링크를 줄지 한번 볼게요. 4박 5일 1,100만 원이면 프랑스에서 좀 쉽진 않습니다. 링크를 주긴 줬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익스피디아로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때 익스피디아나 내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여행 사이트들 있죠. 이런 것들 링크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네요, 그죠? 네, 역시 라이브로 하면 항상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게 이제 첨부 파일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유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링크가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호텔 34불짜리 싼 거 찾았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죠, 그죠? 네. 그래서 몇 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도 짜달라고 짜줍니다. 내 여행 성향을 좀 얘기해주고 나는 오전엔 좀 릴렉스 해야 돼 호텔에서. 그리고 오후부터 좀 짜줘. 그런 식으로 찾아달라고 하면 스케줄까지 짜주죠.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다 짜주고, 그죠? 좋죠, 그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이거 그냥 바로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제가 얘한테 이렇게 시켜봤어요. 너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집갱을 두 돌판을 던지는 장면을 그려줘. 16대 9. 보통 달리한테 얘기하면 4대 4로 그냥 4대 3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얘가 16대 9를 그냥 딱 표시만 해도 애가 알아서 16대 9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딱 사이즈 맞춰갖고 만들어줘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엄청 열받았죠, 그죠? 네. 근데 소를 보면 소가 다리가 몇 개예요? 여러 개죠? 네, 항상 AI는 만들고 나서 결과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결과를 검증하고 되게 좋아진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달리 한번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파리 여행 계속 이야기하다가 여기에다 갑자기 모세 이야기하면 얘가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챗GPT를 잘 쓰는 건 항상 새로운 주제는 새로운 세션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 띄워서 한번 해볼까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그려줘. 16대 9. 딱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럼 달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요즘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긴 게 이 그림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클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이러세요? 이 기능 나온 지 좀 됐어요. 이렇게 선택 영역에 사람을 없애고 다시 그려줘 하면 저 사람들 이제 없앨 거라고 없애줄 거예요. 이미지는 원래 원본 그대로이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쉽죠? 이제 글만 쓰면 돼요. 그 학생들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세요? 책 읽어야 돼요. 나의 표현의 한계가 결국은 내 생산성의 한계가 되는 시대예요. 이제 책 안 읽으면 그 문해력 많이 얘기하죠, 요즘. 그죠? 문해력 얘기 많이 하는데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여전히 2명 남았네요. 한 번 더 이제 없애야 돼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좋아졌죠?
앞서 그 모세 사진에서 얘는 안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기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걸 넣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AI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누군지 아시죠? 메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네. 이게 원래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보여주려고 그러면 또 안 되더라고요. 요 같은 거는 카메라 4대, 아이폰에 앱 4개만 설치하고 AI가 영상을 합성해서 왼쪽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CG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제. 감독할 수 있겠죠. 아이폰 4대만 있으면 이제 이런 영화도 만들 수가 있어요. 메시가 코덱 뭐 할 때 에러 났네. 이거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장비 같은 게 필요 없고 카메라 4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뒤에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이렇게 AI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고 23% 숫자가 뭐냐면 향후 5년 내에 영향받을 일자리 비율이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챗GPT 관련된 책을 쓰면서 조사할 때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에 나온 숫자예요. 23%. 근데 올해 몇 %로 바뀐지 아시나요? 거의 90%예요. 향후 55년 내에 뭐 영향받을 일자리 비율 해가지고 23%에서 거의 9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향 안 받는 직업은 이제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일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회색 부분이 있고 왼쪽에 빨간 거, 오른쪽에 녹색이 있죠, 그죠? 빨간 거는 사라질 일자리, 오른쪽에 건 새롭게 생길 일자리. 근데 이 비율에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회색이 점점 줄어들고 안 바뀌는 영향 안 받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선택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의 전공이 그때는 없어질 전공일 수도 있다. 요즘 한국 외대 잘 안 가잖아요. 예. 외대가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예. 물론 필요해요. 고급적으로 외교관들은 실시간으로 영어나 불어나 해야 됩니다. 스페인어. AI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식사하면서 갑자기 폰 꺼내놓고 이게 통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 영역에서의 언어의 그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통번역 회사들이 많이 줄죠. 예. 그리고 항상 그 큰 행사들 가면 뒤에 부스 안에서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선교지 갈 때 뭘 들고 가세요? 아까 제가 폰 들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폰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통역이 되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슬라이드 쇼에 서브타이틀을 내가 디텍션을 이게 뭐냐면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서브타이틀도 영어로 만약에 해놨어요.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띄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설교 목사님들 해외 나가서 설교 쉽겠죠. 네? 한국어로 하고 내가 중국어로 선택하면 중국어로 설교를 해주실 거거든요. 아니, 통역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냥 PPT에다가 이 실시간 통역 기능 그냥 기능만 켜시면 돼요. 네.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한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죠? 자, 재밌어요? 재밌나요? 야,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건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이렇게 영향받을 일자리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아, 이거 기능 끌게요. 지금 외국분 계시죠? 한국어 잘 하세요? 아, 그러면 제가 끌게요. 처음부터는 끌까 말까, 이 기능 켤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켜놓을게요. 네.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주목받을 일자리를 보면 AI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적 기술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가 AI 학과를 가야 되나? 지금은 되게 필요해요. 근데 5년 뒤에도 AI 학과가 여전히 주목받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빅데이터, 옛날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수요가 많을 거라서 빅데이터 전문가만 한참 떴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 요즘 빅데이터 전문가들 잘 안 뽑습니다. 회사에서. 왜요? AI가 빅데이터 분석 훨씬 잘해요. 네. 그래서 불과 3, 4년 전에, 5년 전에 가장 뜬다고 하는 전공조차, 그리고 가장 트렌디한 그 전공조차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있죠. Sustainability Specialist, 지속 가능 전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단순히 요즘 기후 위기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ESG 들어보셨나요? ESG? 예. ESG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게 하나의 광고 문구는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가 당면한 많은 위협들이 있죠. 그죠? 위협들 중에 기후위기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교육의 양극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도시화도 있고 전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잖아요. 50%가 도시에 살거든요. 도시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책임져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ustainability 매니저, 지속 가능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직업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카카오에도 이런 직업들이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최근에 제가 그 프로젝트를 그 자격증을 따면서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던 기업이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쓰시죠? 설화수가 아모레 퍼시픽 거 맞나요? 네. 그 아모레 퍼시픽 그런 설화수 같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고민이 뭘까요, 요즘? 그 화장품 포장재가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막 2중, 3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화장품에 들어가는 포장재가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포장 용기를 경량화하고 부피를 줄이고 그걸 하는 게 지금 회사의 사활을 지금 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ESG를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2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현재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뽑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 취업 시장에 그런 기후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준비한 신입 직원이 잘 없다. 그게 뭐예요? 준비하면 지금부터 특히 대학생들 있나요? 혹시 대학생? 전공에 상관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가 이제 기후 관련된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44%는 어떤 숫자냐? 이건 마찬가지. 아까 일자리가 영향받는다고 했는데 향후 5년 내에 영향받을 핵심 기술 44%. 이것도 거의 이제 한 90%로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공부한 이게 5년 내에는 안 쓰여지거나 새로운 형태로 더 발전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 때나 뭐 석사 받았는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나의 공부는 여기서 끝.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제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졸려요. 제 목소리 졸리는데 자, 23년 기준의 그 핵심 기술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분석적인 사고. 제가 아까 AI 관련해서 분석적인 사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이야기. 문제 핵심을 깨뜨려 보는 그 능력. 분석적인 사고가 첫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싱킹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해서 회복 가능성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모티베이션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가 AI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제는 그냥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 드렸죠. AI 모르면 이제 기업이 안 뽑아요. 안타깝지만. 예.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 소셜 인플루언서.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제 자기 혼자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다시 얘기하면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 도덕성,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회사가 정말 원하는 사람 인재상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 큐티하고 정직하게 플러스 실력만 쌓으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근데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죠? 미래가 두려운 이유. 모르니까.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죠?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윌리엄 포드 깁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챗GPT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로봇이 공장에서는 있지만 그런 공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로봇을 한 번은 봤어요. 그 여자 AI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뭐죠? 소피아인가? 소피아 맞죠? 네, 소피아 본 적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컨퍼런스 때. 네. 근데 걔보다 지금 나온 챗GPT가 연결된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가정마다 가사 도우미 로봇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영국의 드라마 중에 휴먼이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휴먼이라는 영드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네, 일부러 손 안 드는 것 같아. 거기에 보면 가사 도우미로 여자 로봇을 집에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소파에 아이가 그 가사 도우미 로봇이랑 앉아 있는데 가사 도우미 로봇이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 도우미한테 그 엄마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너 가라. 이제 내가 읽어줄게 했는데 애가 엄마 나 이 로봇이 읽어주는 거 들을래? 라고 하는 거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하는데 얘는 나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한다고. 예. 그 엄마가 상처받죠. 예. 자, 이 만화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이 기억나실 건데. 내일 뉴스. 이거 아신다. 이건 옛날에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강철수 되게 유명한 만화 작가인데 내일 뉴스. 라디오를 틀면 내일 뉴스가 나와요. 예.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있으면 그죠? 로또 6자리 맨날 알려주고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로또하고 그죠?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데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통찰력이 필요한데 바로 먼 미래에 우리가 달려갈 빛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내 발을 비춰주는 빛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경 어느 구절이 연상이 되시죠? 어디죠? 시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 두 가지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당장 나는 취업해야 되고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어떤 보직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인사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 인사이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진짜 창의적이시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한테는 두 가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먼 미래, 예. 그리고 당장 너 앞에.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의 두 개.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큰 변화예요. 여러분 덥죠? 에어컨 좀만 틀어주시면 안 주무실 것 같아요. 네, 메가 트렌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변화될 그 큰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올해, 내년에, 3년 뒤에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에 대한 마이크로 트렌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알 수가 있나?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가 익스트림 스마트네스. 극한의 스마트함이 이제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에서 기술은 계속 바뀌고 학문은 계속 바뀌는데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 공부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챗GPT 있어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취사 선택해야 돼요. 내 비전에 맞는 지식을 어떻게 빨리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빨리 끌고 갈 수 있을까? 예,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옆에 물어본다고 답이 있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교수님들한테 강의할 거는 꿈도 못 꿨어요. 네, 저보다 학벌도 훨씬 좋으신 교수님들,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강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렌드를 보는 저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궁금하죠? 예, 이거는 이제 안 가르쳐 주고 가야죠.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메가 트렌드를 보는 가장 큰 통찰력. 유엔이 전 세계 그 기구잖아요. 그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거 이제 자막 끌게요. 제가 자꾸 힘들게 하네요. 우리를. 이게 핵심. 지금 이제 졸드신 분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일어나셔야 되고 트렌드 중에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는 유엔이 얘기하는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예전에는 밀레니얼 새천년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SDG로 바뀌었어요. 유엔은 지속적으로 뭘 연구해서 발표하냐면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목표대로 각국의 정부들에게 계속 압력을 넣어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것도 압력을 넣고 지금 기후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식량위기 오죠. 지금 기후이변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기후이변이 발생을 하면 이제 노지 재배는 점점 어려워져요. 예. 지금 사과 산지가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대구였거든요. 이제 대구에서 과수원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 고향 문경이잖아요. 문경도 이제 사과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이미 사과 많이 하셨던 대구에서 하셨던 분들 강원도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제 나이쯤 돼갖고 한 30년 지나서 사과를 먹으면 북한산 사과를 먹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예, 이 계속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우리가 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리서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데 언제 다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다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바로 UN SDG라는 거예요. 예. 17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매년 1월 되면 각국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여기 가요.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 뭐 하냐? UN SDG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대충 미래가 어떻게 올 건지 알아요. 4차 산업혁명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에서 처음 썼을까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썼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나는 취업을 해야 되고 당장 공부를 해야 돼. 그 실질적인 기술은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오른쪽 마이크로 트렌드. 요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자, 역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죠? 똑똑한 사람들, 특히나 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 취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또 뭘 하냐면 창업을 해요. 세상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UN SDG에서 정한 17개 주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채용하겠죠. 사람 뽑겠죠. 그 사람을 뽑을 거고, 그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채용 공고예요. 그걸 영어로는 Job Description, JD라고 얘기하는데 그 JD를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해야 돼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졸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뽑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가져야 되는 기술, 그 기술이 결국 무슨 기술이냐? 미래 기술이에요. 예. 저는 이걸 알고 제가 리눅스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2010년쯤에는 계속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뉴스 기자들은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저분들만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으면 미래가 좀 준비가 쉬울 건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혼자. 예. 그래서 만든 게 요 표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2010년도에 뭘 공부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를 공부를 했어요. 남들 안 할 때, 2010년이면 지금 14년 전이죠. 그죠? 남들 안 할 때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뭐 MS에서도 오라고 하고, 아마존에서도 오라고 하고, 구글에서도 오라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오라고 해요. 삼성전자도 합격을 했었어요. 입사할 때. 합격했었고, 지금도 요즘 여전히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안 가죠. 왜? 가면 어차피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2013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갈 때만 해도 아마존 갈까 구글 갈까 이렇게 선택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클라우드 전문가가 국내에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오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남들 안 할 때 미래에 주목받을 그 스킬, 기술을, 역량들을 준비를 해놔야 소위 말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아닌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여기 가서 내 깃대 딱 꽂아갖고 딱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여기는 경쟁이 아니라 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력서 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제부터. 학생들 아시겠죠? 미래 기술을 준비를 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아모레 퍼시픽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를 알려면 스타트업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려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 진로 교육 못 하시겠죠, 이제?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게? 못 합니다. 저도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 스스로 자기 미래에 찾아가게끔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거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 AI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올 건데, 로봇도 나올 거고, 드론도 날아다닐 거고, 거기에 AI 붙어갖고 날아다닐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진 건데, 그게 진로로 가능하다고요, 지금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럼 교만이라고 봐요, 저는. 저도 교만이라고 보거든, 제 스스로도. 예. 그건 진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UN SDG를 공부하면서
지속 가능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공부하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파악해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는 매년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제 이 파일 드리고 갈게요. 100% 지금 찍고 안 봐요. 저도 세미나 가면 무지하게 사진 찍지만 안 봅니다. 예, 괜히 그 사진 찍은 거 찾는데 힘들게만 만듭니다. 네, 파일 드리고 갈게요. 목사님들 파일 드리고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스타트업을 공부할 때 요 중간에 VC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전 세계에 창업하는 기업이 매년 20, 30만 개가 돼요. 그 다 언제 공부합니까? 바쁜데. 그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가장 그 해 창업해가지고 가장 많이 투자받은 회사들만 공부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아무나 또 투자한다고 투자하는 회사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투자 회사 중에서도 투자금이 가장 많은 회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투자받은 창업 기업들이 어떤 사람 뽑고 그 뽑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기술만 공부하면 그게 미래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1년에 한 번씩 매년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 1월 달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트렌드. 2023년에는 어떤 기업이 창업을 했고 어떤 산업이 지금 뜨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러면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새로운 기술도 보게 돼요. 그럼 지금 요즘은 뭐가 뜨겠어요? 바이오 쪽이 굉장히 주목받죠. 그리고 농업 쪽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기후위기 오면 식량위기 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라면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사 먹지만 앞으로 식량위기 와서 밀 생산이 거의 힘들어지면 밀값이 2-3배가 아니라 한 10배씩 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대체 식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노지 재배 자체가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메뚜기가 한국에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메뚜기 때 한번 보셨죠? TV에. 그 메뚜기 한번 휩쓸고 가면 하루 먹는 게 한 나라가 생산한 곡식 다 있거든요. 4억 마리가 먹어치우는 게. 그런 메뚜기 떼가 한국에 안 오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량위기, 밭에서 벼농사하는 거 끝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우리 뭘 먹고 사냐는 거죠. 그죠? 심각해져요,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창고형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대체 식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농업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저는 제가 대학교 갈 때 농대 간다 그러면 공부 못해서 간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농대 가라. 예. 앞으로 뜬다. 지금은 주목 못 받아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무조건 뜬다. 네. 그리고 환경공학과 무조건 가라. 예. 이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13번 기후위기. 이건 뭐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모레퍼시픽에 사람이 없다. 이런 거 해결할. 예. 그리고 종 다양성. 생물이 지금 다양성이 깨지고 있고 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벌 사라지면 식량위기 또 오죠. 벌이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꽃에서.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과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과일 값이 또 엄청 높아져요. 예. 그러면은 뭐 딸기 같은 거야 하우스 재배가 힘들어지면 그냥 공장형으로 하겠지만 사과 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큰 나무를 공장에서 키우려면 공장 부지부터 해서 안 맞겠죠, 수지타산이. 그죠? 그러면 정말 비싼 거 과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거든요. 이게 네가 정말 즐길 수 있는 네 지금 네 나이대에서 지금 먹는 사과 네가 내 나이 되면 하나 10만 원씩 주고 먹을 수도 있다고. 사과는. 그 얘기 하거든요. 한국산 사과.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UN SDG 공부하시고 세계경제포럼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작년의 주제가 글로벌 위기 중에서 단기는 뭐 자연재해인데 향후 10년을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 관련된 게 메인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 4가지 주제예요. 인공지능 나왔죠? 3번에 테마 3번에 AI 그리고 4번이 기후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기후 얘기하는데 한국만 유달리
기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건 뭐 윤석열 정부냐, 그 전 문재인 정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 유달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전 세계적인 설문을 해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기회가 굉장히 많다.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AI까지 더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린 디지털 스킬이라고 얘기해요. 그린 디지털 스킬.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해봐요. 그린 디지털 스킬. 예. 자, 그리고 뭐 AI가 다 나오면은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안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사회 양극화도 계속 심해질 거고 AI 나오면 사회 양극화 극심해질 겁니다. 아까 제가 챗GPT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료를 쓰면서 AI에 정말 많은 기능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안 쓰는 분들은 무료 기능으로 AI가 주는 많은 기능 중에 몇 개만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더 격차를 벌릴 겁니다. 예. 그게 저도 이제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은 매년 그 잡 그리기라고 하는 캠프를 해요. 진짜 사비 털어가지고 청년들 한 20명 그 연수원 같은 데다가 해서 모셔다가 진짜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이 비전 캠프랑 AI랑 그 다음에 제 주위 지인들 중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재능 기부 받아갖고 한 10명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친구들한테 멘토링을 해줘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2박 3일 동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들의 인생 목표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 2020년에 했을 때 저희 캠프에 왔던 친구가 한동대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인데 그때 인생 터닝 포인트 삼고 그 캠프에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애플 본사가 있어요. 놀랍죠? 스카이 나와도 애플 본사 가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갔어요. 그리고 카카오랑 뭐 이런 데도 많이 갔고. 예. 지방대 나온 거 지방에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목표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면은 예.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이 빠지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은 깔고 가자는 거죠. 신앙에 대한 거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는 앱이 있어요. 요거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는 건데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주제들을 잘 큐레이션 해놓은 사이트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맵. 여기 가면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교육에 대한 거, 뭐 재료공학에 대한 거, 농업에 대한 거.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한국어도 지원돼요. 앱도 됩니다. 앱을 깔려면 지금 휴대폰을 여시고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여기 스트래티직 IQ 요거 있죠. 요거 스트래티직 IQ 요거 검색하면 그 앱이 있어요. 예. 스트래티직 IQ를 깔고 저는 이제 예전에 유튜브 조금 보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잘 안 봅니다. 스트래티직 IQ 가지고 오늘 어떤 뉴스 올라와 있는지.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연구소에 석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UAE 아부다비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1,5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 맵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이걸 왜 할까 근데 전 세계 이제 정치 경제 리더들이 다보스에 1년에 한 번씩 모인다 했잖아요. 그 모이는 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이 앱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걸 같이 공부하면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분들이 보는 정보를 내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수능 뭐 이렇게 문제집 선생님 이름 까먹었다. 메가스터디 수학 제일 잘하는. 에?
있죠? 누구예요? 내가 하여튼 있잖아요, 그죠? 정승재도 있고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강의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미래를 보는 트렌드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회사들 전 세계 10개 가장 그 주목받는 투자 회사 10개예요.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웹브라우저에 오른쪽 누르고 그냥 언어 한국어 선택하면 다 번역됩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예. 그리고 크런치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 스타트업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자, 이런 거를 수련해서 사실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수련해서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 좀 해야 돼요. 미래 트렌드 보는 거. 그래서 자기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크런치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1년에 몇 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창업을 해서 총 투자 금액이 한 1조 이상 되는 회사들만 뽑으면 대략 매년 한 20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20개 나오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 뽑는지를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대충 미래 트렌드로 보여져요. 그 중에 나한테 관심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에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블록체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배터리 관련된 거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 분들은 배터리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가 한동안 한창 떴던 주식이 있었죠. 뭔지 아시죠? 예, 에코. 그죠? 그런 회사들 이거 제가 2022년에 봤을 때 올해는 배터리 뜨겠네. 그래서 그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네, 투자 강의가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뜰 거다는 게 보여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영역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뭘 할 건지를 고민해야겠죠. 예. 그래 경쟁력이죠. 그게 JD 아까 채용 공고 분석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 뽑고 요 핵심 기술이 뭔지 내가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 기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빨리 극복하고 공부할 건가 학습할 건가 학습 전략 짜야 되고 그리고 요걸 가장 잘 가르쳐 줄 대학 전공 교수님 찾아야 되고 거기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커리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건데 링크드인에 가면 전 세계 그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중에 제일 큰 게 한 10억 명이 사용하는 SNS예요. 링크드인.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링크드인이라고 전 세계 직장인들 다 요거 해요. 자, 링크드인 계정 있는 분.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학생들 지금부터 특세 끝나고 무조건 링크드인 계정 만드세요. 특히나 대학생들, 취준하는 분들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 채용 담당자들이 링크드인을 가지고 검색을 하죠. 근데 내가 링크드인 계정이 없어. 걸러지겠죠. 아예. 검색도 안 되겠죠. 그죠? 저는 2010년 이후에 회사 옮길 때 다 링크드인 통해서 헤드헌터들이나 그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직장 옮겼어요. 예. 제가 이력서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가 링크드인에 올려놓은 내 이력 보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내 이력서를 냈지 내가 지원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느낌 오세요? 예. 링크드인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링크드인에는 링크드인 러닝이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링크드인 러닝.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건데 뭐냐?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메가스터디가 있어요. 그런 기업을 링크드인이 인수를 해요. 1조 넘게 주고. 그러면 이 기업은 링크드인은 이걸 왜 1조 넘게 인수를 했을까요? 전 세계 직장인들이 한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SNS예요. 여기에서 이 회사 가고 이 회사에서 이 회사 가고 사람들이 자기 회사 옮길 때마다 나 이 회사 옮긴다고 옮기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올리겠죠. 자기 프로필을.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강의가 나와요. 강의가. 요즘 사람들은 어떤 직장으로 옮겨 다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뭐다. 그걸 가지고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링크드인은.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보여드렸지만 요거 제가 링크드인 러닝 요거 한번 보면 링크드인 러닝은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링크드인 커리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요 놈은 뭐냐면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면 기술이 필요해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드인 교육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기술을 바로 공부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해되셨어요, 학생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챗GPT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챗GPT에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 사이트, 메가 스터디 같은 교육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가 코세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구글 검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검색이 뭐냐면 이거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솔루션, 뭐 이거 3개만 알려줘. 항상 그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나 구글 검색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사이트 3개만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코세라, 뭐 유데미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 얘를 선택을 하고 얘한테 지금 챗GPT에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생성의 AI 공부하려고 하는데 코세라에서 강의 추천해줘, 링크도 줘.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강의 링크를 줘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코세라 강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짓말하네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얘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달라고 하면 아마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강의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가.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에 물어보면 얘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뒤에도 제가 더 한 1시간 더 할 있는데 지금 더워서 지금 다들 지치셨어요. 자, 그래서 네, 계속 할까요? 뒤에 사실은 더 많아요. 에어컨 켜져가지고 좀만 더 해드리면 공부해야 되는 방법 아시겠죠? 근데 이걸 매일매일 요즘 소위 말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몇 시간 하냐 하루에. 진짜 자기 미래를 놓고 보통 1시간, 2시간 언더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럼 책을 몇 권을 읽느냐고 물어보면 10권에서 20권 사이예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 취업하기 힘들다.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유튜브 볼 시간에 지금 책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강의 사이트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무료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컨텐츠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절은 끝났어요. 제가 아까 리눅스 공부할 때 검색 엔진조차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고 넘쳐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요 뒤에 것만 제가 퀵하게 설명 좀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주목받는 기술이 뭘까 보면 요겁니다. 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이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하고 green.
이거는 기후 관련돼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지속 가능성이랑 그린이라고는 키워드는 적용이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회사, 제조 회사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기 중에 대기 오염 만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 늘고 있다. 손. 반대로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지금 이제 줄어들고는 있기는 해요. 재생에너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점을 언제 찍냐면 1980년대, 90년대 이미 정점 찍었어요.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인도랑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산화탄소들이 들어오고 있겠죠. 예.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향에 미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 관련돼서 정책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유럽에 특히나 철강이나 뭐 시멘트나 이런 제조 쪽 관련돼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하고 계시는 뭐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건데 2026년에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내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는 제품 하나 만들 때 얘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 나오는지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 제품과 함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증서가 없으면 유럽에는 수출을 안 받습니다. 이제 지금은 계도 기간이에요. 2024년 5년까지. 근데 2026년부터는 의무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나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자동차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 믿으셔. 자,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네, 태극기 올랐어. 네. 협력사들한테 현대자동차가 탄소 배출 관련돼서 준비 안 하면 이제 거래 안 하겠다. 지금 현대자동차랑 거래하는 기업이 몇 개냐면 한 3,000개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측정해가지고 준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 못 합니다. 라고 이미 공시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전문 그 담당자랑 지난달에도 만났거든요. 난리래요.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1차 벤더들이 이거 우리 회사에 탄소 배출 측정하고 이런 거 전문가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빨리 이것쪽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탄소 감축 평가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이번에 이제 땄거든요. 2급, 1급 땄는데 주말마다 16주 공부하면서 땄어요. 왜 땄냐? 앞으로 제가 청년들한테 진로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뭘 좀 알아야 그래도 제대로 설명 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때 포인트는 뭐냐? 거기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연령이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에요. 청년들이 없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이걸 공부하게 되면 미래가 진짜 괜찮은데 왜 안 할까? 바쁘대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거나 해라. 예. 토익 준비하지 말고 뭐 공부하고 자격증 무슨 부트캠프 가지 말고 이거나 해라. 보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도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받아요. 예. 삼성전자 어디 뭐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달라질까요? 구글이랑 MS, 아마존 달라질까요? 비슷해요.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제품 이제 안 쓰게 돼요. 예. 이게 모든 기업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있나요, 혹시? 손 사업하시는, 창업하고 싶으신 청년 있나요? 오케이. 창업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창업 기업한테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신용 그걸 신보라고 하고 기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기보, 신보. 예. 그래서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줄 때 이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K 텍소노미라는 걸 요구를 해요. K 텍소노미. 들어보셨다. K 텍소노미. K 텍소노미가 이거랑 비슷해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이산화탄소 얼만큼 배출할 건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돈 이제 안 줘요.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줘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영역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결론. 모세 직업이 뭐였나요? 이 중에. 이 파워포인트 딱 해놓고 딱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이집트 왕자였다가, 목자였다가,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 됐죠. 그죠? 네.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비슷하죠. 목동이자 뮤지션이었다가 솔저, 그죠? 그다가 킹이 되죠. 그죠? 영어로 하니까 뭔가 좀 다르죠. 네?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다윗도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넥스트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다윗도. 네. 왕이 되기 전에 군인일 때 사울한테 피해 다닐 때 몇백 명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길렀었고, 그 리더십이 쌓여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모세의 비전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지금 작을 수 있어요. 특히나 청년들 작을 수 있는데, 도미노 효과라는 거 아실 거예요. 도미노는 자기보다 더 큰 도미노 한 1.5배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달까지 가는 도미노를 하려면은 57번째 도미노만 쓰러뜨리면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 오늘 이제 뭐 할 것인가? 이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뭐 할 것인가? 갑자기 새벽 기도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그죠?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건 뭐다? 그 다음에 내일 할 게 뭐다? 이런 건 이제 정하셔야 되죠. 예.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청년들한테 너 학벌이 뭐 어떠니, 지방인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이 때문에 못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번 달 8월 달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올해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5년, 3년 뒤에, 그리고 내 인생의 골.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그죠? 이거 제가 번역을 뭐 잠깐 해드리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고등학생 애들 이제 졸업식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Today's assembly is about the start of the journey. The start of the rest of your life. 너희들의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렇죠? 뭐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In 5 years' time, you'll have started your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첫 직장을 가지게 될 거고, 그죠? 예. top institutions. 세계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You will then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이제 결혼도 할 거고, buy a house. 집도 살 거고, 그죠? 10 years' time. 10년 정도 지나면 뭔가 좀 인생이 세팅이 되어 있겠죠. In 15 예. years, you'll be 30. And from then on, your path
set. 근데 이제 이때 누가 손을 딱 들어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Sorry, Mr. Headmaster. Let me tell you why that approach may fail you. I know people who graduated at 21. 어떤 사람은 21살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7에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죠? I know people who never went to university. 대학교 안 간 사람도 있어요. Another 18. I know people who found a job.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What they do. 예. I know people who took gap years and 그리고 found their purpose. 갭이어라고 해서 잠깐 쉬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Change their mind at 그죠? 26.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But are single. And I know 아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years 예. 뭐 10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who love someone else. I know people who love each other but aren't together. So my point is, everything in life happens according to our time, our clock. 그래서 각자 주어진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Maybe some of them you feel are behind, but everything happens at their own pace. They have their own time and clock, and so do you.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에 다른 거죠. At age 25, Mark Cuban was a 되게 bartender 유명한 in Dallas. 방송이죠. Took till 32 for J.K.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해리포터 쓴 J.K. 롤링도 being rejected by 예, 12 publishers. 인쇄 그 출판사 12개에서 거절당하고 29. 성공했죠. Started Alibaba. 예, 영어 선생님 하다가 35살에 Freeman got 창업한 his big 거고 break at 52.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건 프리먼도 52살에 영화 배우로 성공하게 되고 그죠? years old. Virgin was started by Richard Branson at 34. 그래서 Getting your 쭉 바로 degree 넘어가면 lives for yourselves and learn how to use that to make an impact and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s. That will be true succes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전략을 잘 잡으시고 인생이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을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있다고 해도 항상 목표에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표에 향해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스스로 이제 찾아내셔야 되고 그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6차, 뭐 7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이웨이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죠?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네,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학생들이나 뭐 어르신들. 네, 네. 아, 네. 캠프. 네. 저희 캠프에 지원하는 뭐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인터뷰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절한지 봐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전공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청년들 주로 인터뷰하는데 진짜 내가 이 캠프 와가지고 내가 인생 한번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저희 잡그리기닷컴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러면 제가 한 사이트만 알려드리면 잡그리기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네, 잡그리기라고 하는 사이트고 제가 뉴스레터도 만들어요. 네, 뉴스레터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좀 더 자세한 거 여기다 다 올려놓고 있고 저희 캠프에 온 친구들이 여기 영상 제가 따놓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투마이스 얻을 수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있나요? 저희 캠프 오기 전에 바리스타였어요. 커피 하다가 왔어요. 오고 나서 캠프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뜨겠다 해서 국비 6개월 무료로 많이 해주잖아요 요즘. 그거 하고 포항공대 대학원 인공지능 대학원 가를 갔어요. 그래서 코넬 아시세요? 카네기 멜론을
한 학기 하고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개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배 때 얘기했던 나요? 이 친구. 네, 저희 캠프 왔다가 제 애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방향 정확하게 선정해주고 그걸 빨리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인사이트죠. 그것만 있으면 요즘 시대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게 여러분 비전 이뤄갈 수가 있어요. 또 질문 있나요? 사이트 언제 신청할지는 제가 안 바쁠 때예요. 그래서 항상 공지 뜰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시다가 공지 뜨거든 신청하시면 돼요. 또 챗GPT 사이트요. 그거는 이제 chatgpt.com. 네, 요즘은 그 chat.openAI로 안 하고 chatgpt.com 이렇게. chatgpt.com. 네, 여기로 딱 치면은 이제 챗GPT로 연결이 됩니다. 네, 로그인 안 해도 가입 안 해도 요즘은 이제 검색 엔진처럼 네이버처럼 그냥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무료 버전이고 회원 가입하고 유료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을 쓸 수는 있어요. 네. 다들 들어야죠. 다시. 부끄러운데. 네. 요즘 좀 넓게 알고 또 자기 강점에서는 깊이감 있게 아는 T자형 인재를 약간 요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 처음에 리눅스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신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 선택이나 공부할 때 그 저만의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경쟁을 하는 그 보통 이 마케팅 용어로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경쟁이 치열한 곳 여기는 안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기회가 많은 땅. 우리가 생각하는 적각불이 흐르는 이 땅. 미래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땅이 미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이진 않아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 아직 안 익숙하시죠? 지속 가능성. 근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그린 뭐 당연히 녹색이니까 다 알지만 여기에 기술이 붙은 그린 디지털 스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용어예요. 그런 그린이면서 디지털이면서 AI가 붙는 이런 기술을 내가 내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추천 하나 드리는 사이트가 인코 아카데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사이트가 진짜 고급 정보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인코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구글에서 인코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인코 아카데미로 검색을 하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incoacademy.co.uk 이 사이트 가게 되면 어떤 강의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한국어 자막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코 아카데미 인코 아카데미 뭐 그린 디지털 스킬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요 과정이 있어요. MS랑 링크드인이 기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 그러니까 후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코스 이렇게 가면은 디스커버 더 코스 딱 하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떤 것들을 피운지 그래서 카본이 탄소잖아요. 그래서 카본 어카운팅 탄소 기반의 그 측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혹시 마케팅 관심 있다 마케터 되겠다 없어요.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마케팅도 기술 알아야 돼. 기후 기술 알아야 되거든. 기후를
예.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기술 알아야 돼요. 디자인하고 기후 기술하고 무슨 차이야? 화면이 까만색 화면일 때 우리 보통 PC 쓸 때 까만색 화면하고 흰색 화면이 있는데 어떤 화면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까요? 자, 까만 거. 자, 흰색. 예, 흰색이 탄소 배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에 뭐가 있냐면 다크 모드라는 게 있죠. 그게 왜 생겼겠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크 모드가 생긴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쓰고 있는 많은 부분에 이제 기후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제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적용을 안 하면 그 회사의 경쟁력이 없고 그 회사는 망하겠죠. 회사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면 2024년 기준으로 대략 몇 년이냐면 한 12에서 15년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럼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회사의 평균 수명이 한 10년 이하로 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내가 취업해갖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갔는데 공기업 아닌 바에야 일반 기업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다른 전략을 짜야 되죠. 플랜을 짜야겠죠. 그죠? 네. 자, 또 질문 여기 보세요. 네. 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까도 봤는데 중고생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서관 갔을 때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사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그런 책 같은 거 어떤 분야의 책을 좀 봐라 그 부분과 또 지금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고생들을 위한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지 이거 선생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이런 걸 좀 공유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진로 그 창업 캠프들이 있어요. 네, 무료로 신청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있거든요. 그 창업 캠프 같은 것들도 중고등학생들 한번 참가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책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 어떤 걸 추천을 하냐면 어디 갔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공부하는 루틴이에요. 이게 일단 어디서 시작하냐면 잡지에서 시작합니다. 애들은 잡지가 제일 좋아요. 이상한 잡지 말고, 예. 잡지를 통해서 내 관심 분야부터 일단 찾아야 돼.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찾아야 그 다음에 뭘 하잖아요. 그 영역을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잡지예요. 왜? 잡지는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짧고 그 기승전결이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잡지를 보더라도 그 호에 그 월에 나오는 잡지를 보면 앞에 거 몰라도 그냥 이해가 돼요. 일단 그리고 사진이 많으니까 재밌어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잡지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관심 있는 영역이 좀 생기면 이제 베스트셀러, 그 분야 베스트셀러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 강연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논문. 그래서 잡지를 다 사볼 수는 없어요. 비싸니까.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온라인 구독이 있죠.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모든 잡지 지금 밀리의 서재 내가 스크린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밀리의 서재에 19금 체크하고 필터링하면 이렇게 나와요. 안 하면 이상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9세 이하가 볼 수 있는 잡지 중에서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됩니다. 매거진 데이 같은 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초몰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문학과 사회와 관련된 잡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러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0시부터 11시까지 경제 부분의 잡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요즘 주요 이슈가 뭔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는 거예요. 잡지 넘겨가면서 사진이라도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에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 자, 이게 뭐냐? IT와 여행이 만나면 뭐가 될까? 그리고
경제랑 I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융합 시간이에요. 융합하는 시간. 이런 상상을 계속 루틴하게 하다 보면 비즈니스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좀 보셔야겠죠, 그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이든 이북이든. 그리고 이벤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벤터스? 이벤터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강연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면 무료 온라인 웨비나가 엄청 많아요. 예, 관심 있는 거 한번 가서 무료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신청하고. 예, 목포에 있으면서 서울 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 어제 4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다 가능해요. 이게. 예, 이런 강연 사이트. 그리고 무크 아까 얘기했죠. 유데미, 에덱스, 유다시티, K무크 뭐 되게 많습니다. 칸 아카데미 다 공짜예요. 예. 이렇게 좋은 강의, 뭐 스탠포드 강의, 하버드 강의들이 다 공짜로, MIT 강의 공짜로 있는데 문제는 바빠서 안 본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죠? 네. 그리고 논문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논문 사이트를 이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챗GPT 같은 AI가 있기 때문에 그 논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쉽게 설명해줘 하면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예, 구글 학술 검색이나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이 있어요. kci.go.kr 이런 데 가서 논문 안 볼 거면 제목이라도 보세요. 내 관심 있는 분야의 바이오 쪽에 내가 관심 있다. 농업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떤 논문 올라왔는지, 요즘 교수님들은 어떤 논문 쓰는지 그 제목이라도 좀 보라는 거죠. 예. 공부할 거 많이 드리고 가죠, 그죠? 저 이거 다 하고 해요, 실제로. 알려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한 20분의 1 얘기했어요. 20분의 1. 제 노트북에 폴더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진짜로.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제 사이트에 보면 여기 되게 많죠. 폴더가.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세미나 자료만 해도 제가 이런 세미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 강의 같은 거 보면은 강의들이 되게 많아 있어요. 그래서 폴더만 해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노트 필기 같은 거 있죠. 예, 독스 같은 데만 봐도 뭐 여기도 제가 뭐 클라우드 공부를 할 때 이만큼 폴더가 있거든요. 이만큼.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어가면은 파일들이 이만큼씩 있어요. 예. 보통 큰 세미나 하면 한 1000개씩 하거든요. 1000개씩 하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아니 100개 정도의 세미나 PDF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요. 매달.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 만나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고 수준이 높아요. 예. 또 진짜 마지막 질문. 이거 네. 청년 때는 놀았어요. 그 학점이 안 좋죠. 기본 수련회 여름에 때는 대학교 때는 수련회 5개 갔어요. 교회 교사 주일학교 서른경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청년부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2개는 갔거든요. 5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학사학 연구 받죠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네가 그렇게 목회가 되려고. 네. 근데 대학교 때는 대신에 제 신앙에 대해서 되게 책을, 신앙서적을 그때 진짜 한 2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뭐 이런 되게 기독교 고전들 있죠. C.S. 루이스 책들. 예, 그런 것들이 20대 때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져놨던 시기. 예. 지금은 1년에 한 최소 한 100권을 읽거든요. 바빠도. 예, 밀리서재 같은 데서. 그래서 계속 트렌드 공부하고. 아까 그건 이제 루틴이고, 책 읽는 건 루틴이고, 이건 새로운 트렌드 공부는 아까 얘기했죠. 웨비나 같은 거 새벽 12시에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듣고 미래 트렌드가 뭔지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자, 긴 시간 너무나 혹시 네, 요건 이제 끝나고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